자, 오늘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장 초에 HTS가 안 됐죠. MTS랑 호가가 안 움직였죠. 실제로 계약은 체결되는 것 같았었는데, 왜냐면 이제 잔량 남은 걸 보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호가가 움직이는 체결량이 안 보이더라고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그 호가 체결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큰 수급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짠 수급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호가를 먹는지 아니면 호가의 물량을 빼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하거든요. 그게 안 보이는 걸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부터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보다 15분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거 시스템 개편하면서 준비가 덜 된 거죠.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웬만한 이제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 선물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장 열릴 때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시장 브리핑 드리잖아요. 미국 선물 지수 브리핑을 드리는데 현물이 이제 닫혀있는 상황에서 선물을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글로벌 추세를 맞춰가지고 선물 시장을 먼저 연다라는 건데, 저는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시장이 워낙 얇고, 선물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물 시장이 먼저 오픈해서 안 좋게 보이면은 현물 시장도 위축될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불법 공매도에다가 무차익 공매도가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무차익 공매도를 왜 못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차익 공매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주식을 빌려가지고 매도를 하면 그게 공매도 아닙니까? 근데 무차익 공매도 같은 경우는 빌리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그게 지금 시스템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다.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안 가지고 있는데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은 당연히 잔고에 없으니까 매도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권사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얼마나 그게 자체가 비이루어진 운동장이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은 무차익 공매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공매도처럼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유가증권 위조입니다. 주식은 유가증권이잖아요. 유가증권 위조해서 현금화 시켰잖아요. 그러면 위조 유가증권을 행사한 것까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이제 주의 경고할 게 아니죠. 유가 위조증권 위 유가증권 위조 및 동행사죄는 되게 큰 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하게 있고 그냥 과실이다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참 웃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컨센 대비 PC가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오전장에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죠. 중국의 PMI 지표가 50 이하, 50이 기준선입니다. 50 이하로 아직 경기는 위축 국면에 있지만은 최근에 사실 중국 주가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약한 주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국가 중에서 제일 약한 국가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죠.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힘이 좀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 뭐 이제 금요일 날 그리고 오늘 조금 올라왔고, 보시면 나스닥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세죠. 누가 봐도. 니케이는 미쳐 돌았고요. 정고점 뚫고 올라도 신고가 계속 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에서 막혀있다 지금 신고가 뚫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월봉 보면 월봉에서 이 정고점 2021년 유동성장세에서 그때 다 그 고점을 지금 양봉으로 돌파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드럽게 못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이 정도 되려면 우리나라 지금 3,400대야 됩니다. 3,400대야 됩니다. 열받는 일이죠. 우리나라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평균만도 못하고, 실제로 선진국은 경기 성장률이 둔화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흥국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선진국만도 못한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 가계부채 문제에다가 부동산 PF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주가는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전 세계 글로벌 주가는 잘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단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했는데 몇몇 이때 보면 지수에 왜곡이 있습니다. 계속 지수에 왜곡은 있습니다. 코스피가 715 종목 상승, 180 종목 하락, 상승 종목이 4배 정도 많은 상황이었고, 코스닥은 1120 종목 상승, 390 종목 하락, 상승 종목이 한 3배 정도 많습니다. 근데
4배 정도 많은 코스피는 0.93% 상승했고 코스닥은 2.43% 상승했습니다. 이 얘기는 주가의 왜곡 뭘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오늘 LMF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총 현재 코스닥 시총을 보면은 1위가 에코프로 BM이고 2위가 에코프로고 3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3위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2%대 상승을 했고요. 4위가 LNF 7.97% 거의 8% 상승했고 에코프로 BM이 2.82% 에코프로가 9.3% 그러다 보니까 5위가 JYP인데 1% 별 미미하고요. 6위에 포스코 DX 12% 이러다 보니까 2차원지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지수 왜곡이 일어났다. 다만 다행인 거는 뭐냐면 옛날처럼 2차원지 뭐 계속 LNF, 에코프로 이런 애들이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다른 종목들의 수급을 다 빨아가는 상황은 아닌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거의 뭐 지옥의 수요일을 한번 펼친 다음에 수급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된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은 수급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렇게 눈 감고 가기에 이제 두려움들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이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 당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나오면은 이제 저가 매수세가 펼쳐지면서 다른 종목들로 수급도 돌 거고, 섹터 내 순환매도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LNF가 더럽게 못 갔는데 오늘은 그래도 에코프로 BM보다도 많이 갔고 에코프로만큼 갔으니까 섹터 내 순환매도 조금씩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되게 못 갔던 종목들이 있죠. SKI나 SKI 같은 경우나 원준 이런 종목들도 정말 못 갔었는데 슬슬 시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섹터 내 순환매도 조금씩 돌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교해서 드렸죠.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한전 잘 갈 때도 셀트리온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걔가 쉴 때 신라젠이 가기도 하고 뭐 필록스가 가기도 하고 동성제약이 가기도 하고 한올바이오가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서 그래야지 이제 이 장세가 몇 년씩 끌고 갈 수 있는 장세가 정말 대상승장이 열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다른 종목들이 상승해주는 거는 긍정적이다. 다만 지수의 왜곡이 좀 과도한 것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주의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지수가 2% 넘게 올랐는데 내 종목은 뭐 1%도 안 올랐어. 내 종목은 마이너스야. 이렇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형주 몇 개가 끌어올리는 장세였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2차원지가 힘을 냈지만 내일은 반도체가 힘을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포트에 있는 각 섹터의 종목들을 다 담아놓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장세는 어쨌든 간 수급장은 센티멘탈 장입니다. 심리가 많이 좌우되는 장입니다. 그래도 2차원지가 모든 수급을 다 받아들이는 장은 아니니까 조금 더 장은 좀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 한 번씩 옛날에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반도체랑 2차원지가 옛날에 대북주랑 제약바이오처럼 퐁당퐁당하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가 1.13%, 하이닉스가 3.59%, 삼성전자가 다시 6만전자가 되긴 했는데 퐁당퐁당 갈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2차원지가 2걸음 가면 반도체가 1걸음 가는 정도? 아무래도 2차원지가 지금까지 주도 섹터고 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그 제약바이오하고 남북경협주 한번 싸울 때도 남북경협주가 한번 왕창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가지 못했어요. 남북경협주는 1년도 못 갔어요. 한 반년 갔나?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가 훨씬 더 많이 갔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본다면은 2차원지는 지금 버릴 때가 아니다. 다만 에코프로 BM이 상승폭이 좀 제한되면서 순환매가 더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